네, 안녕하세요.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장병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제피어라는 그 업무 자동화 툴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피어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께 제피어를 좀 소개드리고요. 유용한 유스 케이스 몇 가지 좀 공유 드리는 식으로 네, 오늘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45분 정도 발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제피어가 뭐냐, 제피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피어는 그냥 이 말이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거든요. If A 하면 B, C, D 해라. 우리가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매일매일 조금씩은 그 다르겠지만은 딱 정해진 어떤 업무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나 대신 일을 해주는 봇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뭘 해라 이런 액션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직렬로 B 한 다음에 C하고 D하고 이렇게 직렬로 쭉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복잡한 업무도 JPL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요즘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제피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그 입문하기 쉬운 업무 자동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노코드의 세계에 제피어를 처음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피어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피어는 되게 추천드릴 만한 입문용 업무 자동화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신 한석기님 모시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온라인 미드업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라는 제품과 제피어를 좀 비교하면서 같은 업무 자동화 툴이지만 좀 어떻게 다른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RPA 라는 툴이에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도 내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만드는 건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뭘 클릭하고 어떤 파일을 실행하고 거기서 어떤 셀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 하는 작업을 그대로 흉내내는 봇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앱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되게 훨씬 더 폭넓게 거의 모든 걸 자동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 윈도우 유저에게는 또 무료로 공유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은 툴인데 반면에 이제 제피어는 제피어에서 지원하는 앱 한 2,000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앱들과 그 앱에서 그 제피어를 통해서 동작할 수 있는 그 동작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앱과 그 동작에 한해서만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인데요. 반면에 이거는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여가지고 내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내가 뭐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봇의 그 상황, 그 트리거 되는 이 동작이 시작되는 트리거 상황이 되면 이제 제피어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제피어는 뭐 유료 가격도 소개하겠지만 유료긴 합니다. 그래서 뭐 파워 오토메이트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피어는 일단은 그 설정하는 인터페이스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표의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구글 닥스 많이 쓰시고 슬랙 쓰시고 여러 가지 사스들 많이 쓰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피어를 통해서도 대부분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1인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소형 뭐 이런 부티크 펌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피어를 사용해도 거의 무방하게 자동화가 되고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훨씬 쉬워가지고 제피어로 시작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제피어로 대부분 제 업무를 자동화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툴을 좀 더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PA랑 제피어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 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제피어 되게 많이 쓰시고 마케팅 직무나 운영 직무에 계신 분들은 얘기 나눠보면은 제피어를 적든 많든 조금씩은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일단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사스들을 활용하면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앱들을 연결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눈에 띄는 생산성의 향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이런 업무 환경이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스타트업에서는 많이 이미 딱 도입하기 되게 용이한 것 같고요. 그리고 리소스가 항상 부족하니까 적은 리소스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니즈가 큰 것 같고요. 제피어가 제가 생각했을 땐 자동화 툴 중에서 가장 쉬운 툴이어가지고 제피어를 이용해서 뭐 마케팅 자동화나 아니면 운영 자동화 같은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해보셨다면은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되게 좋은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무료도 있거든요. 근데 무료는 싱글 스텝 잽이라고 해가지고 A 하면 B 해라 이렇게 간단한 스텝만 자동화할 수 있는데 제가 세팅할 때 대부분의 잽은 3 스텝 아니면 4 스텝 이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를 길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프리로는 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 월 20불 정도 드는 이 플랜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대표의 경우에는 14일은 무료 트라이얼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가입하셔가지고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합하시다 싶으시면 월 20불 정도는 충분히 돈값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불짜리 쓰면은 멀티 스텝 잽, 그러니까 3 스텝, 4 스텝, 5 스텝 이런 그 제한 없이 잽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좀 도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음, 잠시 후 50km 네. 신호 위반 운전하시는 조심하세요. 분이 제가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피어에서 그 지원하는 뭐 고급 모듈들, 뭐 필터, 뭐 웹훅, 포매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불 정도 낼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집행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피어의 장점은 일단 뭐 바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안이 되게 빡센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이고 소형 기업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클라우드 툴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쉽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다른 자동화 툴에 비해서 뭐 경쟁 자동화 툴이 뭐 인테그로멧, 뭐 파라볼라, 오토메이트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피어의 자체적인 그런 고급 모듈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 툴 중에서는 제일 추천드릴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클라우드 기반 앱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어가지고 대기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 사스들이 잘 지원을 안 해줘요, 제피어를. 그래가지고 토종 사스들이 조금 연동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피어에서 제공하는 웹폭이나 API 같은 어, 기능을 이용하면은 그 회사가 이제 웹폭이나 API 같은 어떤 다른 그 툴에서 접근해서 데이터를 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을 그 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웹훅이나 API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널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웹훅을 이용해 쓸 수 있고요. 잔디도 웹훅이 잘 돼 있고 스티비 같은 메일 솔루션도 웹훅 API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제피어와 연동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종 툴들은 이 웹훅이나 API로 주로 연동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화 툴 대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간 한 10불, 20불 정도 차이는 뭐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큰 차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제피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런 뭐 클라우드 기반 앱들을 연결해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코드로 앱이나 웹을 개발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 제피어가 백엔드 서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데도 제피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로 웹사이트 만들거나 했을 때 그 뒷단에서 이제 서버 역할을 이제 제피어로 구현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사이트가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제피어가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 이 이벤트를 등록하셨을 때 이제 캘린더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뭐 안내 메일 나가고 뭐 그랬던 것들이 다 이제 제피어를 통해서 제가 자동화 세팅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피어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 드렸는데 혹시 뭐 이 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 너무 그냥 뭐 당연한 얘기여서 특별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참여해 주셨던 게 이런 유스 케이스를 좀 보고 싶으셔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준비를 했고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심플한 걸로 이제 특정 그 시간이 됐을 때 스케줄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매일매일 아침 9시에 우리 팀장님한테 뭐 우리 회사의 현황을 공유하는 뭐 정기 리포트를 발송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직장인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제피어를 통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메일이 나가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세팅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피어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그냥 제가 폴더별로 이렇게 잽을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은 거고 제가 오늘 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크리에이트 잽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제피어 세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뭐 직관적으로 트리거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2번 액션을 해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동작을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리포트 이걸 한번 뭐 보여드린다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얘가 이제 트리거가 걸려야 되는 게 첫 번째 트리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제피어에서 스케줄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뭐 매주, 뭐 매월, 매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매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말에도 할 거니 주말에는 안 할게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 9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내 계정의 그 시간 정보를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만약 지금 이제 7시 48분 23초 맞잖아요. 이 시간이 틀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내 제피어 계정 설정에 가셔가지고 내 타임존을 설정하시면 내 타임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팁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트리거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9시에 이 동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뭘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리포트를 생성하는 거는 그것까지 자동화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리포트는 제가 그냥 이 정해진 매일매일 그냥 정기 리포트를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정기 보고서라는 폴더에 그 이 리포트를 미리 써서 넣어 놓으면은 전날에 뭐 이런 식으로 써놓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얘가 그 다음 날에 그 리포트를 보낸다. 보내는 것만 자동화하는 거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스크들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서는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보내는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고 하면은 파일을 찾아서 그걸 이제 메일에 첨부를 해줘야 되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파일을 찾는다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파일을 뭘로 찾을까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 앞 단계에서 그 일어났던 이벤트를 변수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은 키워드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날짜를. 그래서 이 날짜를 가지고 파일을 찾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일 날짜에 트리거가 걸리면은 이 1번에서 들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동적으로 바뀌어서 4월 7일로 내일은 검색하게 돼요. 이게 이제 동적으로 바뀌게 데이터를 세팅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느 폴더에서 그거를 찾을 거냐만 지정을 해주면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그 파일을 찾아냅니다.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파일을 찾았죠. 이 파일을 찾은 거를 얘가 이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찾은 파일을 구글 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메일이나 우리 팀 메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타이핑해서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앞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오더라도 바뀌지 않고 고정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목을 뭘로 할 거냐. 그러면 팀장님 2022년 4월 6일 뭐 일간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 제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입력하시고 여기 이제 파일 첨부에다가 어태치먼트 첨부거든요. 어태치먼트에다가 내가 이번 동작에서 찾은 파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내 메일로 보내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정해진 메일로 이렇게 메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일까지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이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리포트가 보내도록 제부에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부를 이렇게 켜놓으면 제가 아침 9시에 보내게 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이 제비 동작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보내게 되는 그런 자동화를 방금 이렇게 세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그냥 가장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많이 그 GPO를 활용하는 게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알림을 줄 수도 있지만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폼에 제가 정보를 입력을 하면요.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주소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폼이 입력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거를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제피어를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자동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잽을 만드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 신청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거의 트리거 이벤트는 뭐가 될까요? 그 방금 입력한 폼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를 이제 시작하는 이벤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쓰는 툴인 타입폼으로 하는데 구글 폼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어떤 폼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타입폼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타입폼으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어떤 폼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방금 테스트 데이터를 해보면 네, 제가 방금 입력한 제 정보가 이렇게 제피어로 전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리거 이벤트가 세팅이 됐네요. 되게 쉽죠?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는 건 정말 감사하게도 국내 툴인 솔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솔라피라는 툴이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메시징 솔루션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 문자나 아니면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피와 연동될 수 있게 솔라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여기 이제 선불 충전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잔액은 5,200원이 있네요. 이거 가입하시면 약간의 그 포인트를 공짜로 주거든요. 테스트 해보기 아주 좋습니다. 솔라피라는 애를 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선물 충전식으로 포인트를 미리 적립을 해놓으면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send SMS 해볼게요. 그러면 제 계정을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수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폼에서 수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받았잖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이 앞단의 것들은 그냥 이걸 설명하는 그 필드명인 거고요. 이 제 전화번호가 들어간 거고 이 앞단에서 그 폼에다가 다른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고 하면 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제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입력하고 메시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선택해서 보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요. 이게 해석하지만 안 보내집니다. 의도한 에러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 솔라피는 꼭 010 포맷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포맷으로 보내게 되면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 기계가 원하는 양식으로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현재 에러에 발생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수신하는 쪽인 그러니까 데이 정보를 받게 되는 쪽인 솔라피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데이터를 수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그 제피어에서 잘 지원을 해줘요. 이게 제피어에서 지원하는 고급 모듈을 쓰는 것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피어에서 포매터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replace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인풋 데이터로 플러스 8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넣고 플러스 82를 찾아서 0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제 전화번호가 010 포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넣는 수신하는 쪽에다가 이 플러스 8이 양식이 아니고 1번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아니고 2번을 통해서 생성한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수신이 됩니다. 제가 한번 문자가 수신되는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봤을 때 또 재밌거든요. 핸드폰에서 네, 이걸 이제 스크린 미러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어느새 이게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이렇게 핸드폰 화면과 동기화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문자가 우리가 세팅한 대로 발송이 됐습니다. 네, 뭐 별거 아니지만 신기하죠? 그 솔라피는 또 좋은 게 그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는 것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개발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을 제피와 솔라피를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당연히 이걸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제 계정 정보, 제 전화번호 집어넣고 메시지와 PFID, 템플릿 ID라는 이 괴상한 요것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솔라피 대시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는 게 인증된 비즈니스 계정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그 채널이라는 거를 카카오톡 카카오톡 그 채널도 여러분들 이렇게 개설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한 채널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자 등록을 인증받아서 최소 개인 사업자 이상인 분이 이 비즈니스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카카오에서 이렇게 PFID라는 애를 알려줍니다. 이 PFID라는 거를 넣고요. 그리고 알림톡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템플릿을 미리 승인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정해진 템플릿에서만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반려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써서 이 템플릿 내용에 의거해서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템플릿 아이디가 또 여기 있죠. 템플릿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메시지도 이 메시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내야 됩니다. 여기 사수캠프 운영자인데 사수캠프 장병준입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보내게 되면은 메시지가 발송이 실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싹싹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메일 자리에 제 이메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볼까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카톡이 방금 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잽을 이렇게 켜놓기만 하면 여기서 새로운 입력이 됐을 때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걸 켜놨기 때문에 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이제 폼이 서밋된 거잖아요. 요게 이제 트리거가 된 거고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얘가 동작을 해서 처음에는 문자를 먼저 보낼 거고요. 문자 도착하죠. 그런 다음에 카톡이 또 올 겁니다. 얘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올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자동화된다 말씀드립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라. 혹시 뭔가 안 된 게 있으면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얘가 잘 처리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리했다는데 카톡을 혹시 읽었나? 아까 제가 읽어버렸네요. 이 테스트님이라고 방금 입력한 데이터대로 카톡이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걸 자동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멋지게 보여드렸어야지. 좀 더 감동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슬랙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이거 자동 정리해서 저장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프로세스대로 쭉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재밌으니까 이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8시 15분까지 끝내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랙에서 메시지가 오면 그것도 이제 자동화 처리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그 복지 같은 걸로 도서 구매 같은 거 많이 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특정 채널에 나 이거 좀 이 책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이 책 정보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이 정보가 자동으로 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 내가 지정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건 제가 연습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너 정상적으로 잘 신청됐어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걸 한번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 HR 부서나 이런 구매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자동화되면 좀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게 되고요. 트리거는 슬랙에서 새로운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를 트리거로 하면 되겠죠. 특정 계정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를 트리거로 하면 되고요. 테스트로 해보면 그 제표는 반드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세팅하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를 할 때 아까 폼도 미리 데이터를 입력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자동화 세팅할 수 있고요. 이 슬랙을 자동화할 때도 먼저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자동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자동화를 설정을 할 건데요. 제가 설정한 이 채널에서 모든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이 트리거가 다 동작을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원하지 않게 뭐 데이터들이 다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만 반응하도록 하는 필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 내가 슬랙 메시지 중에서 페인해서 도서 구매 요청이라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다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이거는 회사 내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건이 설정이 됐으면 이걸 이제 구글 시트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로우를 만든다. 정리를 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여가지고 그냥 좀 빠르게 설명하는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 보시면서 비슷한 니즈가 있으신 분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면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요 문서. 그러면 제가 1행에 정의해 놓은 이 칼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적절한 정보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도서 구매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린 스타트업 책을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 한 건데 린 스타트업이라는 데이터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텍스트로 친 거니까요. 그리고 URL 같은 경우에도 이 URL 정보가 있긴 한데 이 정보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죠. 요청자의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슬랙을 타이핑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면 되고 요청 일시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요청 일시 이 시간도 약간 개발스럽잖아요. 요 포맷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또 그 슬랙의 그 고급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URL을 추출하는 거는요. 슬랙에서 놀랍게도 슬랙이 아니고 제피어에서 놀랍게 익스트랙트 하는 패턴을 익스트랙트 해줄 수 있는 모듈이 있어요. URL을 추출해라 어디서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가 그 텍스트에서 URL만 쫙 뽑아냅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예쁘게 나왔죠. 이게 이제 내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메모용으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 안 바꾸든 동작에는 무관. 이렇게 extract URL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도 한번 날짜 포맷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데이타임의 포맷을 변경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변경할 수가 있고 이 포맷을 변경할 때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 데이터는 요 시간 데이터인데 이 포맷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제가 방금 입력했는데 11시 3분으로 나오잖아요. 시간도 틀렸어요. 이거 왜냐면 슬랙에서 그 표준 시간으로 그냥 가져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표준 시간보다 9시간 빠른가요? 8시간 빠른가요? 아무튼 우리나라 시간대에 맞춰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수정을 해주 어느 포맷으로 바꿀 거니 여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포맷을 해주는 프리셋 포맷들이 있고요. 원하면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 키워드는요. 여기 보면은 이걸 누르면 어떤 식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런 가이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연도, 월, 일 그리고 A는 AM이냐 PM이냐를 나오는 키워드고 HHMM은 시간을 아워 미닛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 타임존은 한국 시간대인 서울로 맞추도록 하고 from 포맷은 얘랑 비슷한 걸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요 비슷한 T가 중간에 들어있는 이 포맷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from 타임존은 그 표준 시간대인 UT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동작을 해보면 네 이렇게 8시 3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텍스트에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 제목을 뽑아오는 것만 또 알려드려볼게요. 이것도 텍스트에서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특정 부분을 끊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입된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세퍼레이터가 뭘 기준으로 자를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제목 땡땡 이걸로 잘라볼게요. 이걸로 자른 다음에 얘가 지금 그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도 다 무시하고 이 데이터가 통짜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 제목이라는 걸로 중간에 잘라버리면 이 여기서 이 제목이라는 걸로 이 텍스트를 자르게 되면 이 제목 바로 뒤에 제가 원하는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플릿하라고 한 거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잘랐으니까 이만큼 한 덩이랑 이만큼 한 덩이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세퍼레이트 나눴다는 거. 근데 여기 중에서 뭘 가져올 거냐? first를 하면은 그 맨 앞에 걸 가져오고요. last를 하면 맨 뒤에 걸. 그러니까 그 자른 걸 기준으로 뒤에 걸 가져오고요. second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second to last는 가장 마지막 거에서 한 칸 앞에. 근데 지금은 세퍼레이터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덩이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걸 따옴표로 나눴다고 하면은 이 따옴표를 기준으로 자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 잘리게 돼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하게 되면 이만큼이 들어오고 두 번째 걸 선택하게 되면 이만큼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걸 응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해서 잘라서 마지막 걸 가져와라라고 선택을 하면 뒷부분이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테스트해 보면은 여기서 제목으로 자른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한 번 더 자르면 되니까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요. 이렇게 스플릿을 하게 하고 셋업으로 할 때 제가 5번 동작에서 자른 이걸 다시 집어넣고 여기서 줄바꿈을 찾는 그 키워드가 이런 거가 있어요. 뉴 라인인데 이것도 여기 가이드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스페이스 한 칸 띈 걸 찾을 때는 이걸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가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찾아서 가장 첫 번째 걸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책 제목만 예쁘게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책 제목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네요. 세팅을 할 때 도서명에는 6번에서 나온 인풋 넣으면 되고 구매는 3번에서 만든 URL을 집어넣으면 되고 요청 일시는 4번에서 만든 시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슬랙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를 넣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방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 슬랙에서 이 구매 신청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피어가 잘 동작했는지 안 동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동작했으면 이렇게 대댓글을 달아주면 이 사람이 잘 동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대댓글까지 달아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채널 메시지로 해서 내 걸로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 채널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봇으로 보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보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보내게 되면은 로그인한 제 계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설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이모지를 바꿔보려고요. 입력이 안 돼서 한 번만 새로 고침을 하고요. 네임은 뭐 자동화봇 뭐 이런 식으로 달고 오몬 모양 이모지가 달도록 선택을 해주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스레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스레드 설정은 요 TS 요걸 설정을 하면은 여기도 TS를 선택하라고 여기 가이드가 주거든요. 요거에 이제 스레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렇게 얘가 자동화 봇이 잘 동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댓글을 이렇게 예쁘게 달아주게 되죠. 그러면 모든 제피어 세팅이 끝났습니다. 제피어 세팅을 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른 책을 이렇게 정보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얘가 우리가 설정한 대로 그 8가지 동작이 자동화가 돌아서 잘 동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고 구글 시트에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 정리하는 거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늦게 봤는데, 네, 데이비드 지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액션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태스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리거는 태스크로 세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한 번에 7개의 태스크가 차감되는 좀 많은 태스크가 차감되는 동작이었네요.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시연으로만 보내드리면 제가 석희님이 파워 오토메이트 시연했을 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어 이메일이 도착하게 되면은 그 이메일에 랭귀지를 디텍트해서 영어인 경우만 번역을 시도해서 그 데이터를 정제해서 팝하고 API라는 걸 통해서 그 팝하고 API에서 번역을 돌려서 다시 영어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로직이거든요. 제가 세팅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한번 켜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 잽을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잽이 켜져 있죠. 저 자신에게 영어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삼아가지고 영어 이메일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저한테 영어 이메일 보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어 이메일을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 영어 이메일이 도착했잖아요. 그럼 이제 트리거가 동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를 기준으로 해서 JPO가 돌아가지고 이 이메일을 번역한 이메일을 저한테 한 번 더 보내줄 거예요. 항상 떨리는 데모 시간. 이게 JPO가 그 조금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료 구간일수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그냥 바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런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강제로 실행하는 걸 누른 거예요. 그러면 동작을 해서 아마 영어 이메일이 도착할 겁니다. 네, 회사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히 회사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네, 에러가 났네요. 뭔가 그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 팝하고 API를 다 소진을 아마 해버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멋있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용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디버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보내게 되면은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을 때는 번역이라는 딱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결과물이랑 원문이랑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것도 이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원만하지 않게 진행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피어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다. 제피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컴퓨터다 보니까 대소문자 구분하고 이게 잽에서 종류에 따라서 바로 동작하는 게 있고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 스타터 플랜의 경우에는 15분 주기로 동작을 하기도 해서 최대 자동화 처리를 하는데 15분 정도 걸리는 잽도 있습니다. 잽에 따라서 최대 15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제피어에 대한 툴 소개랑 제가 제피어로 할 수 있는 좀 신기한 괜찮은 자동화 케이스를 예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 일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 팝하고 API 연동도 제피어 안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아마 제가 설계한 그 잽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인밸리드 리퀘스트라는 걸 봐서 얘가 여기 그 파파고랑 통신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파파고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의 볼륨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면서 정작 실전에서 써야 되는 그 무료 API 호출 구간을 넘어가 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연 때 못 보여드리는 거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피어로 설계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 커스텀 리퀘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제피어에서 외부 API를 호출할 수 있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팝하고 API를 이 제피어의 커스텀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외부 API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의 조건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트리거는 무조건 동작하는데 그 트리거 다음에 필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다음에 다음 동작에 필터를 넣어서 동작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슬랙 메시지가 트리거지만 그 뒤에 그 필터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 구매 요청이라는 태그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하는데요. 다행히도 제피어에서는 트리거는 과금하지 않고요. 그리고 필터도 통과하지 않으면, 석세스가 되지 않으면 과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동작에 필터를 걸었을 때 이 필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피어는 아무런 과금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이벤트 바로 뒤에 조건 필터를 넣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에만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인라인 함수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개발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제피어에서 그런 제가 잠깐 질문 하나만 네네네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거냐면 이게 작업 액션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아까 포맷하는 액션들을 무조건 이 액션을 하나씩 추가해서 각각을 다 포맷에 변경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액션 내부에서 뭐 변경을 해가지고 보내는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일단은 이 제피어에서는 들어온 데이터에 한해서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기 리포트 발송 같은 경우에서 제가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이메일을 보낼 때 여기 CC나 이런 데다가 뭐 함수를 쓰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할 수, 그게 질문이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예,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한. 그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포맷터로 일일이 하기보다는 만약에 아까 저의 경우에는 문자 보내는 거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포맷터를 한 번 썼는데 아까 이제 텍스트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포맷터를 썼잖아요. 네, 코드를 그쵸. 좀 아시면 여기에 이제 코드 블락을 호출하게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그렇죠, 방법이 그렇죠. 있네요.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좀 아시면은 그 코드 블락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정도? 그 정도로 네네. 저는 완전 이제 비개발자로서 제피어가 네네. 지원하는 기능 안에서 하는 걸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저는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for each do while 이런 경우에도 이제 코드 블락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플로우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실행되면 네네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다 끝나는데 오래 걸리니까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하나에 거기서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양쪽이 동시에 실행되도록 그래서 메일이 오면 메일의 본문은 이렇게 처리하고 첨부 파일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첨부 파일 처리와 본문 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병렬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능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완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렬 처리만 세팅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게 조금 노코드, 완전 노코드를 좀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피어를 이용해서 제이님 질문해주신 노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자동 생성 완전 가능합니다. 노션에서 공식적으로 API를 출시를 했고요. 제피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식의 동작들 노션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노션 해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릴레이션은 제피어를 통해서 못 만들고요. 릴레이션을 만약에 데이터를 넣고 싶다고 하면은 오토메이트 좀 IO라는 얘네 노션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완전 제피어랑 비슷한 툴인데 얘네를 이용하면은 노션의 릴레이션 필드도 값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제피어를 통해서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API 요청 보내는 거 가능합니다. 윤님 여쭤보신 거 아까 팝하고 API도 그렇게 보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앱을 만드실 때 웹훅이라는 모듈 안에 커스텀 리퀘스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get, put, post, patch, delete 이런 방식으로 그 API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원하는 API를 호출해서 이 규격대로 뭐 헤더랑 데이터 넣어가지고 이 모듈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도 제피어로 받아서 데이터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커스텀 리퀘스트 보내는 방식으로 제이슨을 받아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뭐 코드 블락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해본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보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슬랙으로 도서 신청 도서 명을 잘못 입력했을 때 슬랙으로 내용 편집하면 시트 내 내용도 업데이트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수정하는 동작이 필요하면은 수정하는 거는 새로 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방금 잽은 생성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이거를 쭉쭉 똑같은 거를 입력을 해도 생성만 하거든요. 생성만 하고요. 이거를 에디트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에디트 한다고 하더라도 트리거 이벤트는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를 트리거 이벤트로 하지 이 메시지가 수정됐을 때를 트리거 이벤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정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제피어에서 그 어떤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를 트리거로 다시 세팅을 해서 메시지가 수정되면 뭔가를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능은 하지만 별개 잽으로 세팅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 네, 하이철님이 저 대신에 좋은 답변 주셨네요. 네, 제피어는 병렬 처리 지원 안 한다고 하시고요. 베이스는 파서 가능한데, 네, 베이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구글링해서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고급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피어 입문자분들 많이 보라고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제피어 처음 써보시는 분 입장에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다. 아니면 뭐 이거 월간 이 비용 내는 거 조직장한테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그런 분들도 괜찮으니까 물어봐 주시겠어요? 장점과 단점, 하이철님께서 장점, 단점 여쭤보셨는데, 네, 이건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냥 가장 쉽다, 많은 툴 지원한다, 제피어 기본 모듈이 너무 좋다, 뭐 이거 장점인데, 사스 많이 사용 안 하는 데는 사용하기 어렵고, 토종 사스들은 조금 뭐 지원 안 하는 거, 그리고 다른 툴 대비 비싼 가격,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인테그로맷이랑 차이점은 저는 가격이랑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인테그로맷보다 더 비싸고요. 인테그로맷이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가 살짝 개발스러워서 저는 강의를 해봤을 때 인테그로맷으로 하면 사람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동화 툴로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되시면은 인테그로맷으로 넘어가서 좀 비용을 아끼시거나 아니면 제피어에서 안 되는 동작이 있을 때 인테그로맷으로 구현하는 거 그리고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격이 살짝 비싸더라도 그리고 살짝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세팅하는 인터페이스가 쉬운 제피어가 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로 만든 대시보드를 슬랙을 통해서 알림을 보낼 수 있나요? 사실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이님. 근데 이제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도 만든 대시보드는 결국 이제 URL로 나올 거잖아요. 그 URL을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일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트리거로 해서 슬랙으로 그 링크를 던져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네, 그냥 안 해봐서 그런 식으로 저라면 구현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뭔가 그 인베드하는 더 멋진 방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구글링 해보시면은 제피어 커뮤니티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네, 또 새로운 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제피어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맛보기로 1시간짜리 네, 그 세션을 준비해 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직접 제피어를 업무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직접 내 일에 적용했을 때 와우 하는 모먼트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늘려가시는 거를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의가 끝나면은 저는 이제 제피어 관련된 콘텐츠를 제 유튜브에 좀 더 많이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그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 있는 툴도 그거여가지고 네, 한국어 콘텐츠에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콘텐츠 올릴 것을 괜히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노코딩, 노코드로 웹사이트 크롤링하는 거 이 이벤트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제피어처럼 가볍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채용 사이트나 커머스 사이트 뭐 아니면 영화 소개 사이트, 맛집 사이트 같은 거 크롤링 해보고 싶었던 분들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다음 주 워크숍에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리스틀리, 옥토파스, 오토메티오 이 세 가지 툴을 좀 비교해봐서 좀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비교해서 쿠팡이랑 원티드를 한번 크롤링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소모임을 미드업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재밌으셨다면은 다음 주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요. 참여 어려우시면 유튜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리더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그 저희끼리 같이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단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네, 기쁩니다. 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튜브는 제 유튜버에서 일잘러 장PM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잘러 장PM. 저 일 잘 못하지만 네. 뭐 이런 채널 일잘러 띄고 장PM으로 검색해야 되는군요. SEO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채널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후에는 뭐 자유롭게 네트워킹으로 전환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